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독일인 할아버지 또 한국 이야기야. 요즘 아주 지겨워 죽겠어.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는 가보시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아니, 내가 한국에 왜 가는데? 참나. 됐어요. 그냥 평생 그러고 사세요. 저는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독일에서 10대와 20대들과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바로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점이에요. 이제 학생들은 한국을 모르고서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가 잘 스며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아이언맨을 좋아했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넘어서 뭔가 그 캐릭터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있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딱 한국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독일의 기성세대들은 젊은 층들이 한국의 BTS만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인기일 뿐입니다. 어릴 때 미국의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라는 언어를 배웠듯 이제는 한국의 음악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성세대 중 일부는 무슨 아시아 문화가 유럽에까지 침투해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봐야 되고 관심도 없는데 모르는 척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억지로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조금만 더 깊게 대화해보면 은근히 옛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듯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궁금증이 생기는 나라, 유행을 잘 이끌고 있는 나라라는 게 지금의 위치이죠. 저도 학기가 끝나고 긴 방학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이 엄청나게 궁금해서 간다기보다는 사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한국을 다녀왔다는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아직 한국을 가보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이 먼저 한국에 다녀와 봤다는 것도 알려주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더라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게다가 한국에서 즐길 거리도 즐기고 안전한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다른 문화권, 다른 모습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해하고 오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봤고 생각보다 정보가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영어로 검색을 하고 나니 그제서야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국 여행에 대한 팁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매우 좋아하고 매우 잘하는 편이지만 한국의 서울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낭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중교통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너무나 완벽한 곳이라고 했으며 그런 완벽한 대중교통 체계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이었지만 한국을 조사할수록 너무나 궁금한 곳이고 기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독일로 이어지는 직항 비행기 편들이 많은 편이었으며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원하는 좌석을 골라서 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솔직히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10시간 넘게 좁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솔직히 이 긴 비행시간 때문에 여행을 괜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젊을 때 많이 나가볼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가보는 게 어디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흐르고 결국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몸을 쭉 펴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금세 한국 공항의 모습을 구경하느라 그 피로감도 잊었어요. 너무나 깔끔했고 듣던 대로 너무나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은 한국 사람들이 길 안내를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입국 심사부터 해서 수화물을 받아들어 출구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너무나 쉽고 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해 봤지만 이렇게나 완벽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이 매번 각종 수상을 휩쓸어가니 유럽에서는 최신 공항이니 당연히 좋은 것이고, 유럽에서도 대형 국제공항을 새로 만들면 그 정도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말이 생각을 가지고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에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한국에 와보고서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틀렸으며 저도 경솔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극한의 효율을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설계하고 건설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이런 사실들은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너무나 기분 좋게 공항을 빠져나와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너무나 쾌적한 한국의 공항버스는 서비스마저도 좋았습니다. 승객의 짐을 짐칸에 차곡차곡 넣어주었고요. 혼란을 틈타 다른 사람의 짐 가방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유럽을 여행하며 짐칸에 짐을 넣고 그냥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버스에 올라탔다가 버스에서 내리고 나니 제 짐가방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좌절했던 기억이 있었는지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했고, 그 뒤로 어디를 가나 저는 제 짐을 끝까지 응시하며 어디 내 짐을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공항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책임지고 승객들의 짐을 관리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칭찬할 일이고 한국의 첫인상을 너무나 좋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 올라탔고 저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버스가 출발할 때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제 눈앞에는 서울에 미친 듯이 화려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로에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자동차를 운용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선진국이고, 독일 사람들도 솔직히 개인이 자동차를 운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독일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자동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서 일본 사람들은 차를 운용하지 않던가 경차를 운용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 맞아.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유럽과는 또 다른 벽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도쿄의 거리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어서 외국인이 렌트카를 운용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전용차로 농협금 대중교통이 무조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거리에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일본에 갔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은 일본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감나는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처음 눈을 떠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여행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시차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여행을 즐기면 더 좋겠지만, 저는 여느 평범한 독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니까요. 몸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한국을 더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교통카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카드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게다가 한 번의 여정 중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일본에서는 지하철마다 요금 체계가 다르고 버스와도 요금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면 한국 돈 기준으로 10,000원 이상 사용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여행지에서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으며 교통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점을 최대한 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지하철역으로 내려갔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자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열차가 들어올 때 뛰어내리거나 안전사고 때문에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도어와 열차의 시스템이 매우 잘 연동되어 있어서 지하철 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 스크린 도어의 문이 열리고 스크린 도어의 문이 닫히면서 열차의 문도 정확한 타이밍에 닫히는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유럽 그 어디에서도 해내지 못한 이 스크린 도어 시스템 덕분에 매년 유럽에서 일어나는 수천 건의 안전사고와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비용을 한국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오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유럽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승객 편의적으로 공항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스크린 도어만 봐도 왜 유럽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지 설명이 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유럽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유럽의 많은 지하철들과 다르게 한국의 지하철 칸은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좌석도 깔끔했고 그리고 대중교통이라고 함은 원래 더러움의 상징과 같은 시설들인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쓰레기가 바닥에 굴러다닌다던가 오물들이 구석 한켠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럽을 돌아다니며 그런 더러운 장면들을 목격해왔고 사람들은 그걸 개의치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바닥에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오줌을 지린다 던가 아니면 중국처럼 바닥에 대변을 보는 행위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한 곳에서는 그 청결함을 유지시키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더러운 곳에 쓰레기가 더 모이고 냄새나는 곳에 오물이 더 쌓이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김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제가 버스로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릴 때 유심히 보니 몇백 원의 요금이 추가로 붙기는 했지만 그것은 제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라뱃길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길게 늘어진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의 자전거 코스였고 이 길을 따라서 한국의 바다를 보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자전거도 매우 저렴하게 되어 있으며 공용 자전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으며 기능 작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거나 더럽게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깔끔한 모습을 봐도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정말 좋은 시민의식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나 높을 줄은 몰랐는데 한국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며 천천히 한국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탈 때도 우측 통행하며 자전거의 교통 질서를 매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긴 거리를 왕복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 없는 모습도 너무나 감명 깊었고요. 정말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다니며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봤지만 한국 정도면 최고 수준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그 나라의 얼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자세히 적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유럽의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공공시설이 더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시간 넘는 자전거 여행을 끝으로 김포라는 도시의 번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강변을 따라서 아주 예쁘게 지어진 상점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의 음식들을 맛보기 위해서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는 정말로 다양한 음식이 있었고 이렇게 가짓수가 많을 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식문화에서도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했고 한국에서는 정말 해볼 게 많고 먹어볼 게 많고 느끼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곳의 식당을 골라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서울과는 약간 다르게 외국인인 것에 대해서 조금 신기하게 생각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냥 저를 구경한다는 느낌보다는 반가워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마주친 한국인들에게 눈 인사를 건네었고 그 사람들도 웃으며 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낯선 곳에 간 뒤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 한 켠에 앉아서 한참을 졸았어요. 졸다 잠시 눈을 뜨면 몇 정거장씩 지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힘없이 놓여져 있는 핸드폰이 있었죠. 한 번은 누군가 저를 깨우더니 저에게 제 핸드폰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졸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제 앞에 있던 사람은 그 핸드폰을 저에게 다시 쥐어준 거예요. 여기가 독일이었으면 저는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이쯤 되니 진정한 신사들의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깔끔한 모습에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공공질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것을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써부터 학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고 어기려는 습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며 너의 행동은 매우 잘못되었고 많은 유럽 사람들은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모습은 많은 유럽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한국에서 이 글을 작성했으며 아직 한국을 더 둘러볼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글을 작성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내 감명을 받아버렸고 바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다 둘러보고 또 다시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동경하던 서유럽 여러 국가를 둘러봤더니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